네, 안녕하세요. 카레드 이광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소남이섬에 위치한 쌍용자동차 행사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오늘 이곳에 온 이유는 넥스턴 스포츠 미디어 시승 행사가 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 3일부터 바로 어제죠. 1월 17일까지 무려 사전 계약 5,000대를 5,000대면 이거죠. 5,000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인기 요인을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에는 넥스턴 스포츠를 타고 오프로드 코스에 들어섰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2륜, 4륜 하이, 4륜 로우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4륜 로우 모드에다가 설정을 하고 첫 번째로 저희가 경험할 코스는 언덕 경사로 코스입니다. 자, 언덕 정상에 올라왔고요. 내려가면 되나요? 네. 내려갈 때는 HDC 버튼을 눌러서 어디 있죠? 아, 여기 있구나. 네, 힐 디센트 컨트롤을 활성화시키고 내려가도록 하면 제가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속도가 안 빨라지겠죠? 네, 7km에 고정된 채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HDC는 보통 몇 킬로까지 작동이 되나요? 30km 정도까지 작동돼요. 아, 30km까지요? 30km 이상 가면 자동으로 해제가 되죠. 네. 자, 이번에 만난 코스는 범피 코스네요. 포크레인으로 좌우 번갈아 가면서 길을 움푹움푹 파놨는데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오. 엄청 많이 파여 있었는데도 특별히 어디 긁히는 구간 없이 잘 빠져나가는데요. 자, 이번에는 통나무 코스죠. 지금 특별히 가속바다를 밟지 않고 그냥 클리핑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갈 코스인데 속도를 조금 올려도 된다고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보죠. 지금 자갈의 크기들이 거의 성인 주먹 또는 아주 어린이 애기들 머리통만한 것도 섞여 있고요. 잠시 정차했다가 앞차 좀 간격 벌어지면 출발하시고. 예. 뭐 레인지로버나 이런 거 잘 달리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근데 그런 차로 여기 와가지고 막 애지중지 벌벌벌 하느니 훨씬 마음 편히 달리기에는 렉스턴 같은 차가 더 유용할 것 같아요. 네, 여기 좀 빨리 가도 되나요? 네, 좀 빨리 달리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너무 천천히 하시는 거예요. 자갈로 된 슬라롬 코스를 지나갔고요. 이번에는 뭔가요? 모래웅덩이 코스. 네, 모래웅덩이 코스인데 속도를 좀 줄여서 지나가라고 하셨으니까 오프로드 위주로 그냥 아예 타실 분들은 네. 차라리 그냥 그 깡통 사양 있잖아요. 제 하이트림 17인치 들어가 있는 거 그런 걸 사셔가지고 튜닝할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그런 분들 수요가 좀 많아질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 맞다. ABS 해보러 가셨는데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지금... 여기 그냥 가면 되는 코스예요? 네, 쭉 가시면 돼요. 보통 이 정도 홈런을 45로 달리면 이렇게 넥선 스포츠 같이 오프로드를 감안하고 만든 차가 아니라면 차가 부서질 것 같은 느낌 들거든요. 막 아마 이 코스를 완주를 못 할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제가 달리면서도 크게 막 차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안 들어요. 네, 맞아요. 모노포크 차량이 온다 해도 아마 쉽게 이런 경사로나 이런 저런 코스들을 주파는 못 할 것 같아요. 쉽게. 그렇죠. 네, 바로 올라가시면 돼요. 그래요? 네. 자, 지금처럼 앞쪽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왼쪽에 카메라 배터리를 켜면 된다고 하셨죠? 네, 켜면 이렇게 모니터에 센터페시의 모니터에 어라운드 뷰 모니터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프로드 같은 데서 그 앞쪽 코너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네. 그럴 때 이걸 켜면 상당히 차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사면 경사로 코스. 아까 이 정도 각도가 몇 도라고 하셨죠? 40도? 한 30도 정도 되는 각도예요. 방금 같은 코스 같은 경우에는 차의 무게중심이 높으면 그만큼 더 불리하고 불안하겠죠. 네.
이번엔 뭔가요? 모글 코스네요. 그 조금 이따 평창 올림픽 며칠 후에 열릴 텐데 거기에도 아마 그 모글 종목 있지 않아요? 네. 이번에도 똑같이 둔덕을 이렇게 지그재그로 파놓은 코스인데 여기서도 천천히 한번 지나가 봅시다. 어이구. 크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생각보다 되게 편하네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인치 휠을 켰는데도 승차감이 막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 방금 다 거의 다 돌았지만 네. 그리고 저 정도 스트레스, 아니 저기 지그재그로 길이 파여 있으면 차체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엄청날 텐데 네. 지금 행사를 며칠째 진행했음에도 차가 잘 견뎌주고 있다고 하셨죠? 네, 아직까지 뭐 정비를 받는다거나 뭐 차에 이상이 생겨서 중단됐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마 프레임 바디여서 더 유리한 면도 있었을 거예요. 네. 보통 일반 승용차나 모노코크 바디 차량이었으면 저 정도로 잘못 주행을 하면 차가 나중에 문이 안 열리거나 하는 프레임 손상이라는 그런 문제도 가끔 발생하거든요. 렉선 스포츠는 G4 렉스턴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쌍용차에서 부르는 그 숄더윙 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다만 차이점이라면 G4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이 티볼리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이 사다리꼴 라인이 크롬으로 처리가 돼 있었던 반면에 이 렉선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을 검정색으로 처리하고 가운데만 크롬 라인을 넣었죠. 안개등이 G4 렉스턴 같은 경우에는 일자형 LED로 박혀 있었던 반면에 렉선 스포츠는 이 원형 벌브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도 약간 조금 더 수수해졌죠. 앞바퀴 부분에서는 G4 렉스턴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G4 렉스턴을 보면서 제가 항상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직각으로 서 있는 이 앞바퀴 팬더 부분, 이게 거의 직각으로 서 있고 되게 이 폭이 넓어 가지고 실제로 차의 크기보다 훨씬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나 큰 차 좋아하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리고 그 아저씨들을 집중 공략하기 위한 렉선의 위치로 봤을 때 되게 현명한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문 하단부가 차체 바닥까지 끝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프로드를 달리면서 흙이 옆에 많이 묻었을 때 이렇게 승하차를 하면서 흙이 종아리에 많이 묻을 일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아래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종아리가 더러워질 일을 많이 줄여줄 것 같아요. 렉스턴 스포츠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데크 부분을 알아볼 텐데요. 이 뒷부분이 바뀌면서 약간 비율이 어정쩡해지지 않았을까 살짝 걱정이 되긴 했습니다만, 실제로 보니까 마치 렉스턴 스포츠를 먼저 만들고 이걸 기본으로 G4 렉스턴을 만들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비율이 상당히 잘 나왔거든요. 제가 봤을 때 G4 렉스턴보다 235mm나 늘어난 휠베이스가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적재함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적재함 뚜껑의 무게는 적당한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약간 여성분들이 힘겨워할 수준이긴 한데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라면 큰 어려움 없이 여닫을 수 있는 무게입니다. 한번 타볼게요. 쌍용에서 말하길 렉스턴 스포츠의 이 적재함 용량은 1011L고요 400kg까지 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 같은 거는 상당히 꼼꼼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모서리에 짐을 고정시킬 수 있는 후크도 마련을 해놨고요. 또 이쪽 구석에는 12V 120W 짜리 외부 전원 단자까지 마련을 해놨는데, 이 고무 패킹까지 달려 있어서 물이 들어가지 않게끔 상당히 마무리를 꼼꼼하게 해뒀습니다. 요즘 다양한 레저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SUV를 많이 찾고 계신데, SUV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스킨스쿠버를 하시거나 스노보드를 타시거나 했을 때 이렇게 물에 젖은 장비들을 차에 실으려고 하면 실내가 더러워지고 같이 젖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실어야 되는데 얘는 그런 걸 이렇게 그냥 척척 던져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그 픽업 트럭만이 가진 장점이 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저희는 렉스턴 스포츠 오프로드 주행이어서 온로드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로를 껐다 폈다나요? 오프로드 온로드. 가격이 정말 이게 얼마죠? 제일 낮은 트림? 제일 낮은 트림이 지금 와일드 트림인데 2,320만 원이거든요. 네. 진짜 깡통. 와. 네. 근데 2,320만 원이면 정말 이덩치에 그렇죠. 매력적인 가격이 아닐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쌍용도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앞에 뭐 할로겐 전구가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빠지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막 휠도 17인치로 바뀌고요. 네네. 그 다음에 수동 기어에다가 이륜구동, 이런 구성을 조합하면 네. 방금 말씀드린 그 2,350만 원? 네. 그런 싼 가격에 렉선 스포츠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가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지금 이 렉스턴 스포츠의 가장 높은 트림이 이제 그 노블레스라는 트림이거든요. 네. 근데 노블레스가 지금 가격이 3,058만 원이에요. 3,058만 원이면 내가 지금 비싸서 한 게 아니에요. G4 렉스턴의 가장 싼 트림보다도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본 가격으로 봤을 땐 1,000만 원 이상 차이 나거든요. 네. 1,000만 원 이상 싸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 이상 싸 보이느냐? 네. 그렇진 않아요. 실내를 지금 탔는데 G4 렉스턴이랑 크게 차이 나는 것 같진 않아요. 뭐 곳곳에 원가 절감을 했겠지만 네. 일단 딱 봤을 때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썼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밖에서 차 타기 전에 네. 밖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덩치가 더 커졌거든요. 그렇죠. 휠베이스는 물론이고 폭만 지금 조금 줄어들어서 한 1cm였나? 네. 폭만 빼고는 휠베이스는 물론이고 휠베이스가 235mm가 늘어났고 거의 길이도 5m가 넘게 네. 커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히려 덩치는 커진 데다가 가격은 지금 1,000만 원 더 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해자스러운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리고 실내에 딱 타요. 실내에 타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런 데도 가죽이고 물론 그 G4 렉스턴처럼 퀼팅 처리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어디가 차이 나냐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잘 모르겠어. 사실 이때까지 쌍용차들의 그 SUT라 그러잖아요. 스포츠 유틸리티 트럭. 그런 이제 명맥을 이어온 모델들을 봤을 때 데크에 대한 불만보다도 2열에 대한 불만이 조금 더 뭐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그 그래서 승차 공간과 짐 공간 사이에서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2열 공간이 좀 더 손해를 봐왔던 그런 게 있는데 이번 렉스턴 스포츠는 타보니까 그래도 뭔가 많이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다분히 보여요. 아까 앉아보셨잖아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일단 시트부터 옛날 모델은 이거 완전 90도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 1세대 KTX 등받이처럼 그렇죠. 1세대 KTX. 네, 하여튼 앉아보면 와 90도로 이렇게 서 있어 라는 느낌까지는 안 들어요. 그리고 레그룸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존 코란도 스포츠 있잖아요. 코란도 스포츠보다 약 48mm 정도 더 넓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48mm면 이만큼인데? 그렇죠.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치면 이 뒷자리에 2열에 사람을 태워도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해할 수준은 아니다. 그렇죠. 여러모로 봤을 때 지금 당장 주행 성능도 그렇고요. 네. 공간의 고급감도 그렇고 네. 편안함도 그렇고 네. 코란도 스포츠보다는 분명히 한 세대 이상 발전한 느낌이 확 느껴집니다. 진짜. 그렇죠. 제가 예전에 코란도 스포츠도 네. 시승 행사 때 타봤었거든요. 네. 실내 인테리어를 보고 정말 이거 이렇게밖에 못 만드나 싶었던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이 정도라면 정말 그냥 승용차로서 그것도 고급 승용차로서 네. 이렇게 느껴지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네. 근데 이광 기자님, 저는 아까 여기 고프로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서 네. 한 가지 좀 실망스러운 점 발견을 했는데 뭐요? 이 우리 왜 USB 충전 포트 있잖아요. 네. 그게 하나밖에 없어 포트가. 요즘 많은 차는 실내? 막 1열 합쳐서? 네, 합쳐서 뒤에 없어요, 그럼? 1년에만 하나 있는 게 아니고 1, 2열 다 합쳐도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뒤에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제가 뭐 찾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고프로 설치할 때 충전할 게 필요해가지고 아무만 찾아도 없어요. 보통 요즘 앞에 2개 뒤에 하나 이렇게 넣어주면 오 잘했네. 많은 그런 차는 건데. 4개까지도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레저 활동할 때 주로 네. 쓰이는 차일 텐데 그 네. 외부 전원을 많이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반면 칭찬할 것도 있어요. 네. 일단 여기 계기판 칭찬해주고 싶은 게 네. 되게 쌍둥이스럽지 않아서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래픽이 나름 세련됐어요. 여기서 봐도 되게 세련됐네. 화질도 좋아요. 그리고 보니까 네,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엔진이 2.1L LET 엔진이죠. 그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쌍용이 벤츠랑 합작을 해서 만든 엔진으로 유명했었잖아요. 2000년대 초반이면 거의 20년 다 돼가네 벌써. 그렇죠. 근데 그 엔진을 그대로 쓰느냐 그건 아니고 그 이후로 쌍용이 그 엔진을 기반으로 이제 새로 바탕으로 설계한 네. 뭐 그런 새로운 엔진인데 코란도 C나 코란도 트리스모, 렉스턴 이런 데 다 들어가는 엔진이고요. 그렇죠. 똑같은 엔진이에요. 네. 뭐 달리 쓸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상용이 지금 렉선이 G4도 그렇고 렉선 스포츠도 그렇고 네. 이 정도 덩치에 지금 제가 몸무게가 2100kg이거든요. 네. 이 정도 덩치에 이렇게 4기통짜리 2.2L 디젤 엔진을 넣어가지고 충분히 달릴 수 있느냐 이런 우려들이 네. 많았죠. 네. 하지만 쌍용에서는 이런 우려를 표할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네. 우리는 LET 엔진이다. 로엔드 토크. 그렇죠. 그래서 실용 구간, 네. 낮은 RPM 구간대에서 충분한 토크를 발휘하기 때문에 네. 전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금 출력이 181마력에 토크는 40.8이거든요. 181마력보다는 그 최대 토크 터지는 그 토크를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정지가속 같은 경우에 정말 네. 극조속에서 한 그냥 일상용이 있잖아요. 100km 안쪽. 네. 그쪽까지는 크게 부족함이 크게 부족한 게 아니고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네. 지금 제가 또 약간 거리를 뗐다가 네. 킥다운을 한번 해볼게요. 꼭 밟았습니다. 네. 밟으면 잠시 우회전입니다. 자
전혀 네. 지금 방금 가속을 한 거예요. 네네. 풀악셀 한 거예요. 네. 근데 전혀 폭발적이고 이렇지는 않은데 그렇죠. 폭발적으로 튀어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욕하는 거는 욕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고 그렇죠. 이렇게 타고 봤을 때 네. 나가는 성능은 지금 이렇게 쭉 밀어주잖아요. 네네. 이런 거 이런 토크 쭉 밀어주는 이런 디젤 네. 엔진의 토크감은 충분히 즐길 수 있을 정도. 네, 그렇습니다. G4 엑스턴과 비교하면 네. 6마력 2km래 6마력 2kgm가 줄어들었어요. 뭐 그 정도면 사실 유일무이한 수치인데 굳이 왜 줄였을까요? 유일무이? 유일무이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하지 마요. 아, 유병무실한. 그지? 유병무실한. 이거 편집하지 마. 유병무실한 차인데. 그죠? 왜 그랬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네. 아마 이거를 뭐 이렇게 계급을 나눈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진 않고 아마 엔진과 변속기의 매칭 때문에 세팅을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짐작이 돼요. 변속기는 아쉽게도 6단이 들어갔어요. G4 그러니까요. 엑스턴에는 7단이 들어갔는데 6단 자동 변속기가 채택이 됐고 수동도 이제 뭐 원한다면 수동을 선택할 수도 있죠. 기어모드로 옮기면 수동 네. 모드를 지원을 해요. 네네. 그리고 패드는 없지만 여기 왼쪽에 토글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 네. 자, 내가 지금 5단으로 달리고 있는데 네. 시프트 다운을 해보겠습니다. 네. 2000rpm에서 시프트 다운 딱. 지금 움직이네. 자, 시프트 업 할게요. 네. 딸깍. 이제 바뀌었어요. 아, 좀 많이 느린데요? 이 정도면 1.5박자 느리다. 근데 반면에 네. 뭐 이거 가지고 칼질할 거 없잖아요. 아니잖아요. 네. 그냥 뒤에다 놓고 달리면 네. 시등층이 상당히 짧긴 하지만 네. 변속 충격이나 네.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는 지금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단점을. 네. 일단 변속이 빠릿빠릿은 하지 않습니다만 네. 손보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보다 풍절음은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이드미러도 엄청 크고 네. 위에 그 루프렉도 달려있고 네. 일단 차도 되게 덩치가 있다 보니까 네, 클 수밖에 풍절음은 좀 아쉽네요. 네. 근데 반면에 제가 느끼기에 그 노면 소음은 좀 많이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 쌍용에서도 아까 뭐 설명을 하기로는 그 직물 타입 휠하우스 커버, 휠하우스에 직물 타입도 쓰고, 그다음에 뭐 바디 마운트도 8개씩 쓰고, 뭐 엔진 소음이나 뭐 노면 소음 이런 거 잘 잡았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뭐 자랑할 만큼 뭐 잘 잡은 것 같아요, 노면 소음은.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이 시끄러운 풍절음이 좀 아쉽지 않나. 자, 그리고 핸들링을 말씀드리자면 네. 제가 뭐 면도날 같은 핸들링을 기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프란토 네. 스포츠한테. 네. 그건 그렇다고 치고 네. 이렇게 차단 변경을 할 때 이렇게 해보면 네. 지금도 이렇게 보시면 네. 차선 변경을 할 때도 그렇고 아까 그 골목길 같은데 네. 좁은데 이렇게 급하게 90도로 꺾어 나갈 때 보면 저속에서 네. 평소에 내가 몰던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보다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더 많이 돌려야 돼요. 네, 그래서 네, 기어비가 네. 상당히 느슨하게 돼 있다는 걸 어. 느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오프로드 성능을 되게 염두에 뒀기 때문에 네.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스티어링 휠 무게는 어떤가요? 다른 뭐 일반적인 SUV들이나 이런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글쎄요, 무게는 네. 그다지 감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네. 핸들 쥔 감각, 네. 그냥 손바닥의 느낌 같은 네. 경우에는 네. 림의 두께가 상당히 얇아가지고 림이 좀 얇은 이건 좀 특징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승차감은 네. 지금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 잔진동 같은 거 벌써 지금 느끼셨어요? 네. 이렇게 차가 전체적으로 네. 동동거리는 거. 네, 이 프레임 바디를 쓴 차들이 이렇거든요. 네. 특징이. 그래서 모노코크에 비해 승차감이 썩 좋진 않아요. 그냥 안락함을 추구하기에는 모노코크가 더 좋죠. 근데 만약에 그렇죠. 이걸 모노코크를 썼으면 네. 아까 우리 오프로드 달렸을 때 네. 거기서 또 못 견디는 거지. 그렇겠죠. 네. 그 G4 렉스턴을 경험했던 다른 기자분들과 얘기를 섞어보니까 네. 지금 타고 있는 렉스턴 스포츠가 G4 렉스턴에 비해서 훨씬 더 터덜터덜하대요. 단단하고. 세팅의 문제인가 그럼? 이게 아마 이게 적재 그 용량이 400kg까지 뒤에다 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 5명 타고 400kg까지 실으려면 뭔가 하체를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을 약간 해치고 들어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체 느낌은 어떠냐면 네. 이렇게 맨홀 뚜껑 이런 데 지나가면 네. 기대보다 단단해요. 아니 단단하다기보다 털썩거려요. 약간 트럭처럼? 약간 트럭 느낌이 나요. 네. 물론 휠을 20인치 켰잖아요. 네. 20인치면 작은 크기가 아니거든. 네. 작은 휠을 끼면 네. 그 소위 말하는 간지 있죠? 네네네. 자세는 확실히 떨어질 거예요. 네. 하지만 승차감이나 네. 주행 성능 면에서는 네네. 아마 20인치보다 조금 더 작은 결 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살짝 있을 더 것 개선이 같아요. 되지 않을까 네. 승차감이. 네.
아까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달릴 때는 네. 또 승차감은 기대보다 단단했지만 네. 그만에 그래서 그런지 고속주행 안정감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박정희 기자님, 렉스턴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은 게 언제인 줄 아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 대한민국 그래요? 1%. 맞아요. 2001년도에 렉스턴이라는 이름을 처음 쓰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때 1세대 렉스턴이 나왔고 네. 그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1%를 하면서 막 네. 그때 그 당시에 돈 좀 있는 아저씨들이 렉스턴 타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때. 네. 그때 약간 그 프리미엄 이미지가 있었는데 네. 작년에 네. G4 렉스턴이 나오기까지 무려 16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국물이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우려내고 정말 사골 중에 사골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가 네. 작년에 네. G4 렉스턴이 나왔어요. 네. 다행히 오랜만에 나왔지만 성공적인 판매량을 보이면서 예전의 명성을 어느 정도는 되찾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효과를 지금 오늘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렉스턴 스포츠도 지금 덕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디자인 말씀드리면서 렉스턴 스포츠가 G4 렉스턴도 마찬가지고요. 네. 실제 크기보다 훨씬 큰 덩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에다가 가격이 싸. 근데 렉스턴이요. 그러면 정말 아저씨들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진 거거든. 네. 크지? 싸지? 근데 고급차래. 이거는 쌍용이 정말 한 수 잘 둔 거예요.